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느껴지는 그런 상담을 요청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부자 빨리 되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돈 빨리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 초창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상담 내용 한번 보면서 디테일한 그 내용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터님. 저는 전북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37살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조언 주실 때 도움이 될 듯 싶어 약간 디테일한 내용을 적어보자면요.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고 아직 자녀는 없고요.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와이프는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합한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예요. 현재 자산 내역은 지금까지 모은 금액은 4,500 정도 되더군요. 전세로 대출 없이 1억 6,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만기는 내년 4월 달입니다. 평소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배우는 편이라서 오늘도 어제처럼 검색하다가 우연히 투자캐스터님 방송을 접하게 되었어요. 먼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집에서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았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TV로 큰 화면 아무튼 네, 올려주신 방송 오늘 거의 다 보았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튼 무언가에 쏠린 듯하게 보게 되었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조금 요즘 하는 고민은요, 이제 내년 4월 달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시 전세로 들어가서 살지 뭐 이런 무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 생각이 결국 집주인 투자금만 만들어주는 좋은 꼴인 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세 이래도 다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강의들을 전달을 하고 굉장히 이런 류의 그런 상담들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다가 전세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자금을 빼서 월세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금 뺐지 않겠습니까? 뺀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이제 조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고 매주할 아파트를 찾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가장 현명한 시간이 될까요? 그냥 차분히 책만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좋을까요? 시세보다 싼 경매를 빨리 배울까요? 급매 아파트를 노려볼까요?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조급함을 유발해 투자의 실패의 원인 될 수도 있을 듯해 고민하고 있네요. 처음 인사드리는 글인데 너무 두서없이 장문의 글 쓰게 되네요. 죄송하고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네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현명한 결정을 하고 싶은 욕심이 크게 밀려오네요. 주재한 근무 생활은 어떠신가요? 영상으로 말씀하신 거나 이야기하실 때 항상 차분히 말씀해 주셔서 편안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계시는 곳이 몇 시일지 모르나 좋은 하루 또는 좋은 밤 보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조급함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글이 사실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잘라낼 거 잘라내고 좀 줄였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셨죠. 공무원이시고, 자, 와이프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회사원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이제 투자금 생기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그 가치적인 눈을 기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집을 찾아야겠지. 투자할 그런 집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답변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일단 버리셔야 된다. 조급함이 너무 느껴진다. 사실 이렇게 실행보다도 일단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또 특히나 좀 놀라웠던 거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다가 손해는 보지 않으시고 빼셨어요. 손해 이익을 보고 좀 빼셨는데 이 주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다 라는 그 부분이 이 내용상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적인 부분이 주식
투자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를 쓰시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주식 공부도 하셨던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느리게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그냥 한 달 있다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 있다가 빨리 그 경제적 자유 달성해서 빠르게 은퇴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돈 빨리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차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 그 방법들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비행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차로 가는 길보다도 비행기가 없는지 교통수단을 고르듯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그런 샛길이라든가 빠른 길,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 없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망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는, 빠르게 단축시키고 싶다는 그 열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죠. 자, 그것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에는 이런 광고들이 많아요. 상가 광고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그런 광고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마를 산다라고 했을 때 한 300, 400 가까이가 확정 수익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상가만 산다고 하더라도 노후 걱정 끝이죠. 이제는 경제적 자유 달성해버리는 겁니다. 한 큐에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도 한 채에 해당되는 그 월세 부분 딱 뚜렷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채 샀을 때 확정 수익 2년 보장 딱.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투자금 대비를 해서 얼마면 한 300, 400, 지금 월급에 해당되는 그 금액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굉장히 많은 그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어떠신가요? 결국 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가요? 막상 까보면 없어요. 막상 까보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확정 수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입주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왔을 때는 나몰라 배째라는 나몰라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제 아는 지인 사례도 마찬가지로 14년, 15년 때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제는 홈쇼핑에서 이런 호텔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호텔, 제 지인 같은 제주도 호텔과 이 용산 호텔 쪽 용인 호텔을 사셨는데, 그 호텔 확정 수익이라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는 그 그러니까 홈쇼핑 그 광고 중에는 마찬가지로 사고 싶게끔 그런 광고를 하죠. 뭐 10회의 분양권, 뭐 입주권이라든가 자신이 이용을 할 수 있는 10회 이용권도 전달을 하면서 제주도 여행도 다니면서 이 월세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석이조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확정 수익이라고 했던 게 수익도 제대로 안 났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입주도 느려져 가지고 손해가 막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 내용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소송을 해야지, 광고 내용이 달랐는데도 소송을 해야지 돈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30% 투자금의 30% 손해 보고 이제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 이처럼 우리의 그 욕망들을 굉장히 잘 건드리고 하는 것이 이런 광고예요. 굉장히 이런 광고 속에서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과연 부자가 되는 방법일까요? 앞서도 쉽지가 않죠. 안 되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자라는 것은 이 꾸준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짝 부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한 방에 막 팡 넣었는데 빵 뛰어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신 분이 있죠. 근데
부류 같은, 이런 부자의 부류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는 그 과정들은 거치지 않고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를 유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둘씩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는 토익 공부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 영어 공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이제는 토익 공부 필수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께서 토익 공부를 하시죠. 근데 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 좋지 않은 그 부류와 좋은 부류, 뭐가 다를까요?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이 2년 정도 한 400점에서 500점대를 거쳤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갖은 노력, 이때 공부 방법 싹 다 버리고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900점을 달성을 했죠. 자, 이는 이 공부하는 방법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 못했다고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 잘했다고 공부하는 방법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이 공부, 그러니까 토익 점수 낮은 부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급해요. 빠르게 700점, 800점 찍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초 작업, 영어도 마찬가지 기초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기초 작업 싹 무시를 하고 그냥 시험 문제만 풉니다. 시험 문제만 푼다. 시험 문제 풀게 되면 이제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제 기초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틀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틀린 문제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줄 알아요. 시험 문제 틀린 문제만 공부를 한다는.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외우다시피 그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 외적으로 조금 다르게 출시가 되잖아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 문제보다 조금 다르게 몇 단어 다 틀리게 된다라고 바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득점의 공부 방법은 기초보다 다 그러니까 그 오래 걸리는 그 과정. 사실 기초, 그 영어 공부의 기초는 저는 다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어휘가 바탕이 돼야지 고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휘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하나의 단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하루에 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단어를 외운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외운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그러면 회의가 들죠. 아,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단어가 과연 나한테 내가 외워질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집중하기 힘들고요.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그런 과정들 속 외우는 부분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갈지에 대한 그 회의적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외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단어가 돼요. 결국 이 단어들을 외웠을 때에 영어를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고득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초가 어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문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문법의 대부분의 문제, 저는 80%의 문제는 어휘만 정확하게 알았을 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고 했을 때 뭐 부사라든가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정확한 그 해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흐름적인 부분으로 맞춰서 맞출 수가 있죠. 이는 문법을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과 그냥 문법 공부 안 하고 일반적인 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맞추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적인 부분 해석으로서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휘가 굉장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는 측면이 있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도 이 기초 작업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기초를 닦는 그런 과정. 저는 이 기초를 닦는 그런 과정들은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강의들을 계속적으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를 하듯 영어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듯 모르는 단어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가 해석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 한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한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되나요? 이게 듣는다라는, 그 어휘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신이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습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래 걸리는 그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차근차근 이 부가 쌓일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가 닦여져야지 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죠. 기초를 닦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그 과정들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저는 어떤 길들이 있잖아요. 길들 중에 오래 걸리는 길과 빠르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빠르게 간다고 생각했던 그 길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기초가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초 닦아야 된다는 거,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길 속에서 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부자의 원리 도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빠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한 오랜 동안의 투자를 했을 때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단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동산을 샀을 때 쭉 가져가, 평생 가져간다라는 측면으로 투자를 접근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97년 IMF 터졌을 때 1999년에 빌딩을 샀죠. 서장훈 같은 경우 지금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의 굉장히 부가 확 엄청난 200억 가까이 차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죠. 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평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고수들, 특히나 이 고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부자를 20년 동안 미국 부자를 분석했던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부자 40%, 50%, 40, 정확하게 5%인데 45%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장기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래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평가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를 닦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은 장기 투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들, 이런 선구자들의 영향으로 부동산 하나 산다라고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평생 가족을 그런 부동산에 집중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고가에 사면 안 되겠죠. 고가에 사게 되면 뭐 이게 다시 내려간다, 급락한다라고 했을 때 버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렴할 때 들어가요. 저렴할 때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락시라고 하더라도 평생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극복해 왔던 그런 이전 과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각적인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오랜 시간 조급함을 버리시고 먼 시각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가장 오래 걸리는 그 길이 가장 빠르다는 길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추적했어요. 부자 빠르게 되는 방법 없을까요에 대한 해답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